하루 한 문제. 은서파의 대충 APS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은서파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4008번 숫자 만들기라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표는 게임을 통해서 사칙 연산을 공부하고 있다. n개의 숫자가 적혀있는 게임판이 있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연산자 카드를 숫자 사이에 끼워 넣어 다양한 결과값을 구해보기로 했다. 수식을 계산할 때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냥 차례대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1, 2, 3이 적힌 게임판에 더하기와 곱하기를 넣어서 1 플러스 2 곱하기 3을 만들면 1 플러스 2를 먼저 계산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그 뒤에 곱하기를 계산한다. 즉 1 플러스 2 곱하기 3의 결과는 9이다. 주어진 연산자 카드를 사용해서 수식을 계산했을 때 그 결과가 최대가 되는 수식과 최소가 되는 수식을 찾고 두 값의 차이를 출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시가 이제 또 친절하게 주어지고 있죠. 그림 1과 같이 3, 5, 3, 7, 9 이렇게 적힌 숫자판과 더하기 2개, 빼기 1개, 나누기 1개의 연산자 카드가 주어진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숫자판은 고정된 상태인 거죠. 얘는 고정된 상태이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주어졌는데 이 연산자들을 다양하게 나열해서 계산 결과를 살펴보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순서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뭘 해보라 라는 문제냐면 순열적으로 접근해봐라 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순열이라고 판단되는 순간 순열의 시간 복잡도가 n 팩토리얼이니까 n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살짝 가서 n 제한을 한번 보고 올까요? 네, 여기는 2번을 살펴보면 게임판에 적힌 숫자의 개수가 3개 이상 12개 이하의 정수예요. 그러면 연산자는 이거보다 하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연산자의 카드는 그래서 n-1개예요. 그러면 최대 우리가 크기의 n이 11이니까 11팩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잘 아시다시피 10팩까지는 그냥 되는 거고 11팩은 약간 확신은 들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뒤쪽 연산의 횟수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11팩이니까 비벼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벼볼 거예요. 11팩을 좀 더 안전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러면 가지치기 같은 게 가능한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가지치기가 있을 수 있냐?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4개의 연산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4팩이죠.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는. 그런데 4팩이니까 총 24개의 가지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플러스가 2개 있기 때문에 총 가지수는 아마 12개일 거예요.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중복된 순열을 제거해 봐야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순열이 중복되었다라는 걸 판단하려면 순열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순열이 완성이 돼야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순열과 같은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그럼 가지치기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차선으로 다 만든 다음에 순열의 중복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셋 같은 이런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중복된 데이터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셋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값을 찾아와야 되고, 이런 연산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뭐 여기 12개가 또 추가로 중복이 되겠지만 12개를 다 구해보는 게 좋을지,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순열을 구한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연산이 복잡하면 셋을 이용해서 중복을 제거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뒤에서 하는 연산이 단순하다 라고 하면 그냥 중복된 거라도 그냥 구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의 순열을 구해 놓은 다음에 연산만 한번 쭉 구해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n의 지배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다 중복된 거라도 다 구해버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복 제거는 하지 않고 그냥 다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연산자의 순열을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쭉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연산의 결과를 다 계산한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그 차이를 답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약사항은 전체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모두 3초, 조금 더 준 것 같아요. 평소에는 자바나 2초 정도 주는데 3초 정도 줬으니까 더 준 것 같고, 게임판에 적힌 숫자의 개수에는 3 이상 12 이하이다. 연산자 카드의 개수의 총합은 항상 n-1개, 그러니까 수식이 이상하게 들어오는 케이스는 없을 것 같고, 게임판에 적힌 숫자는 1 이상 9 이하의 정수이다. 그러니까 0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누기 할 때 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수식이 완성할 때 각 연산자 카드를 모두 사용해야 된다. 숫자와 숫자 사이에 연산자가 한 개만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완성된 수식을 계산할 때 연산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계산한다. 나눗셈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그냥 나누게 하라는 이야기고, 입력으로 주어지는 숫자의 순서는 변경할 수 없다. 숫자는 고정되어 있고, 연산 중에 값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마이너스 억에서 억까지 이하임을 보장한다. 그러니까 뭐 인트로 충분히 처리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력 맨 첫째 줄에는 총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t가 주어지고, 그 다음 줄에는 t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진다. 자, 입력의 맨 첫 줄에는 총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t가 주어지고, 그 다음 줄부터 t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주어진다. 각 테스트 케이스의 첫 번째 줄에는 숫자 개수 n이 주어지고, 다음 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순서대로 연산자 카드의 개수가 공백을 사이에 두고 주어진다. 다음 줄에는 수식에 들어가는 n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공백을 사이에 두고 주어진다. 입력은 그냥 어렵지 않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보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순서대로 연산자 카드의 개수가 들어오는 거죠. 개수.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연산자의 구성을 파악해서 배열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이 배열을 가지고 순열 돌리면 되겠죠. 출력은 테스트 케이스 개수만큼 t개의 줄에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답을 출력한다. 출력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프트 엑스퍼트 아카데미의 형식에 맞춰서 출력하면 되겠고요. 정답은 연산자 카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수식으로 얻는 결과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이다. 그래서 이거는 순열을 이용해서 접근해 보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코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소프트 엑스퍼트 아카데미 모의 4008번 숫자 만들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부터 먼저 처리해 볼까요? 먼저 테스트 케이스 T부터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의 개수 n이 들어오고요. 다음에 연산자의 개수 정보가 들어오고 있죠. 각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뭐 더하기 2개, 빼기 1개, 그리고 곱하기는 없고 나누기는 1개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의 배열을 바로 그냥 만들어 볼게요. 오퍼레이터의 배열의 크기는 숫자의 개수보다 1개 적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CNT만큼 연산자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할 오퍼레이터의 인덱스를 찾기 위해서 오는 0이라고 잡아보고요. CNT까지 반복 불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우리는 배열을 잘 얻어볼 수 있겠죠.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숫자판들을 받아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배열들이 잘 만들어진 걸로 보이고요. 그럼 우리는 이 입력을 이용해서 순열을 만들고 각각의 상황에서 연산을 해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우리 찾아야 될 값이에요. 그래서 값들을 각각 초기화해주고 각각의 값들은 절대값 1억을 넘지 않는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요걸 이용해서 처리하고 아웃풋 출력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리하는 부분만 살펴보면 되겠죠. 처리는 그냥 단순하게 순열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순열은 뭐 우리가 잘 알죠.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자, 우리는 연산자에 대해서 순열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들은 0부터 시작하면 n-2개까지 돌리면 되니까 n-1이 경계값이겠죠. 그래서 순열 다 구했으니까 계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해가지고 리턴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는 반복을 돌면서 아직 방문하지 않았다면 방문해보고, 해당 요소를 선택한다. 그리고 다음 제기를 돌고 다시 방문을 취소해 준다. 그러면 순열은 완성이 됐을 것 같아요. 테케를 좀 줄여놓고 한번 순열이 잘 생성되는지 볼까요? 호출을 안 했네. 처리가 바로 메이크 컴퓨테이션을 호출하는 거죠. 0부터 그러면 순열이 이제 잘 구해진 걸 확인했으니까 저 구해진 것을 이용해서 연산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연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넘은 넘스의 0번째를 베이스로 하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연산자 하나 그리고 숫자 하나 이렇게 계속해서 빼오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포 오퍼레이터가 0이면 더하기죠. 넘 플러스는 그리고 넘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0번 인덱스를 썼으니까 넘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인 경우는 빼기, 이인 경우는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는 나누기죠. 그래서 순열이 다 완성이 되면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이 계산된 값을 가지고 민 값과 맥스 값을 결정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또 뭐가 잘못됐을까요?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연산을 하는데 이제 순열을 구해놓고 그 순열을 안 넘겨줬네요. 셀렉티드를 넘겨주고 그 셀렉티드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값을 볼 수 있고, 다시 전체 테스트 케이스를 돌도록 수정한 후에 실행해 보면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제출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럼 성공적으로 잘 제출이 됐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충 이 정도의 성능으로 통과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 4008번 숫자 만들기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